자, 이제 중국 증시 얘기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어제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뭐 이 GDP 지표는 좋았음에도 오늘 서울 환시에 이제 외환 딜러들이 또다시 중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방향을 봐야지 리스크 언이냐, 리스크 회피냐,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내용을 좀 파악해봐야 돼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중국의 GDP가 서프라이즈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와서 아, 시장이 좋겠구나, 위안화는 강세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식 시장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네. 5%면 적지 않은데 폭락의 요인을 어디에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대충.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 불안 심리가 이제 뭐 소비주 요번에 뭐 지수 보셨지만 뭐 다 올라왔지만 소비 지수는 좀 하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공산당 전원에 대해서 이제 입국 금지를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거요? 중국 공산당원들 전체의 네. 미국 방문을 미국에서 이건 이제 막가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홍콩에 대해서. 일단 그런 시장이 이제 부분들이 좀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화면도 나오는데 네. 뭐 한국 저 표현은 사실 근데 와전된 것 같긴 한데 지금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막 도니까 시장에서. 네. 한국인에 대한 뭐 표현이지만 너무 막가시는데 진짜. 네. 그러니까요. 뭐 저기 하면 중국 쪽에서도 저거에 대해서 흥분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특히 이제 견인했던 그 네. 마오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장이 좋을 때 중국에 이런 그런 말이 돌았어요.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허지우 치약, 그러니까 마시는 술을 마신다, 다음에 약을 먹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주나 이제 오히려 독주를 마셔서 독주 그런 주들이 엄청 우리 높았거든요. 이겨낼 수 있다. 네, 바이러스 뭐 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들이 높았는데 요번에 네. 보시면 아시지만 마오타이가 다 폭락을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요걸 보면 이게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 사실 이번 장은 정부가 조금은 저는 마사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상승장일 때. 네. 근데 보니까 마오타이가 너무 뛰었어요. 그 인민회의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오타이는 보관용도 아니고 투기용도 아니고 접대용도 아니고 마시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민일보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인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 정부의 정시 관련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뜨면서 특히 이제 이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뺐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급락을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뺐을까요? 모르겠는데. 좀 빠진 거 나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이제 일단은 중국 본토도 본토지만 이제 홍콩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부분에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는 정부에 보이는 손 이게 저는 이건 보이게 직접 해외판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상승장일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분명히 작전 세력이 좀 있다. 지금 제가 위챗 같은 데를 보시면 네.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톡 같은 중국에 위챗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작전 세력들이 거기 단체방이 있고. 예, 단체 사람 모읍니다. 근데 그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뛰었다가 이렇게 빠져가는 이게 이제 분명히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품을 들어갔다가 만들었던 확 빠지고 뭐 거품을 이런 만들었다라는 지금 또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장 심리가 경제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좀 이게 통화를 또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복합적인 것들 직접적인 간접적인 것들이 다 해서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번에 뭐 5% 정도 가까이 되는 하락을 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 GDP가 좋게 나온 것은 뭐 코로나의 영향이 끝났나 이렇게 시장 평가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일단 코로나 그쵸 지금 네. 유일하게 지금 코로나 지금 뭐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번 뭐 우리가 지금 3.2% 이야기를 하는데 GDP 그 사전 선행 지표가 PMI에서 계속 다 나왔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이미 어느 성장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너무 이제 V장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의 뭐 산업 생산은 거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소매 판매가 지금 쉽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지만 안 산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중소기업들 수출도 이번에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출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노동자, 그다음에 서비스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실업자가 이제 점점점 이 시장의 경제 불확실성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양회 때도 뭐 이카창 총리가 뭐 일자리 이야기를 뭐 한 38번 정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 부분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확실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중국 쪽과 연락을 하니까 저야. 그렇죠. 예. 좀 뭐 하여튼 워낙 인구도 많으니까 이번에 홍수 났는데 이재민이 뭐 3천만 명? 3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뭐 대다수. 예전에는 이재민이 한 2억 명도 난 적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치 나오는 저런 것들 보면 대단한 국가인 건 분명한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경제를 보나 이 중국 정시를 볼 때도 너무 이렇게 이 점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을 보셔야 됩니다. 중국은 가까이서도 보시지만 멀리서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인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홍수 났나? 은혜를 받는갑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네. 워낙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전체적인 면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중국의 저러한 회복 속도, 아까 이제 V자형의 리커버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질지 중국 경기에 대한 전망들은 어떻게 또 포착되고 있는 것인지. 이게 2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하반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3, 4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V자형이네요. 그렇죠. 경제 성장 회복이 관건인데 일단은 좋은 게 지금 좋게 나름 시그널이 나온 것은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확대하고 감세, 그다음에 이제 대출금 인하 다양한 조치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뉴딜 정책 이야기하지만 중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이게 이름은 그렇죠. 이제 1대1로? 아니죠. 양신일중이라는 게 요번에 양신일중. 저기 나오는데요. 양신일중. 그러니까 두 개의 새로운 것과 하나의 중대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새로운 것은 보시다시피 신형 인프라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5G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 신형 도시화 이게 지금 한 4만 개 이상의 노후 지역들을 다 재건축하겠다는 거죠. 네. 신형 도시화분 이게 두 개고, 그다음에 중대 건설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키워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돈 한 1,500조 정도가 이제 경기 병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발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라면. 네.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제 관망을 할 수 있다. 좀 이제 성장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수출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이제 그래도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다. 그 말 의미는 지금 글로벌 중국만 코로나 잡으면 뭐 하냐라는 거죠. 글로벌 확산이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글로벌 경기 규칙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이 수출 악화 중소기업들이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변수로서 작용하면 이제 하반기 경제에 또 타격을 줄 수 있는 영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표면적인 그 어그러짐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그럼에도 이 홍콩의 이제 페그제, 달러 페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잘 건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빠졌죠, 이번에. 네. 어떨까요? 뭐 회계법은 폐기를 했다고 뭐 보도는 나오고 있던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거는 별로 이렇게 이슈거리가 이슈는 되지는 아니고. 않는다. 이미 생각을 했고 이미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콩으로 2차 상장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과거에는 뭐 중국적인 회계 부분 인정을 하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적인 회계로 접근을 더 강화하겠다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회계 없고 투명성. 네, 하겠다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페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크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뭐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뭐 홍콩에 뭐 한 지금 1,500개 이상이 있고 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도 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홍콩 증시에 들어가 있는 돈도 이게 절반 이상이 이제 우리가 버진 아일랜드 조수 해피처를 통해서 이제 홍콩이 들어가는데 그 돈에 좀 역추적을 해보면 네. 그 슈퍼리치의 반은 미국이고 반은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홍콩을 넘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홍콩 패거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칫하면은 자발등 찍기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밖에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행정 부분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서명했다고 하는데 관세나 무역이나 비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타격이 될 게 없는 거죠. 사실 콧방이 이길 수도 있어요. 예, 전체 GDP에서 홍콩 가지는 건 3%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콩 중개무역 안 가면 됩니다. 직접 하면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홍콩에서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왜 했느냐? 일단은 트럼프는 인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자극을 함으로써 홍콩 사람들 보고 좀 더 일어나.
점점 시장을 좀 악화시켜서 점점 좀 이렇게 좀 홍콩과 본토 안에 이걸 더 악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홍콩 내 분위기가 점점점 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뭐 홍콩 뭐 자체적인 데모스탕스나 홍콩 민족 전선이나 이런 세계 민주 단체가 해체를 선언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쳐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표면적인 이런 거 보도만 놓으면은 앞서 말씀하신 점을 보면은 면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셨는데 미국은 중국한테 계속 뭔가를 액션을 합니다. 중국은 반응 안 하잖아요. 그냥 계속 농산물 사주고 그 보도만 나오던데 실제 중국이나 홍콩의 현지 분위기 어떨까요?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선명하고 나서 중국 외교부 차관이 바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조치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랬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중국 입장을 그러니까 이 중국 원문이 제가 한 드렸던 그 스탠스가 있는데 네. 싸우고 싶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 중국 원 직접 들으면 맞아요. 뉘앙스가 엄청 사는데 제가 이걸 여기 나오는데 네. 싸우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싸우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반드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길 것이다. 네, 이길 것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한다면 반드시 싸울 것이다. 라는 네. 게 있는데 그게 매우 이제 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거에 대한 카드를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볼 때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어느 정도의 패를 다 갖고 있다, 다 알고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홍콩 문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우리가 뭐 핵시트 많이 하잖아요. 그 홍콩 탈출 이야기하는데 사실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그다지는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 좀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홍콩에 있는 달러가 빠져나갈 것이다 말을 하는데 극단적인 보도들이 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홍콩의 GDP가 우리가 지금 홍콩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한 4,4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GDP 한 120%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 비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콩 달러 금리 올려버리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바로 또 홍콩 달러로 바꿔버립니다. 네. 그건 홍콩은 쉽기 때문에 그냥 모바일에서 그냥 바로 바꿀 수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쪽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기에 민감한 게 엮여 있는 홍콩 보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있으면 딱 가는 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 분위기는 좀 그렇고 중국 본토는 뭐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부양을 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론을 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자, 이 분위기를 종합해 볼 때 시장 참여자들, 우리 투자자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은 뭐 이번 이슈로 인해서 크게 금융시장이 저는 반응이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홍콩이 그래도 중국 본토를 가는 하나의 게이트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믿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거기에 믿는감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네. 이제 미중 간 이슈가 시장에 좀 내성이 좀 생겼잖아요. 웬만한 정도 아니고는 문제 맞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끝날 게 아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공산 당원이 9천만 명 전체를 다 검토와 비자를 안 주겠다, 안 오겠다 막 가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대선에 지금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이슈를 던지겠지만 너무 거기에 말 한마디에 바뀌어가는 이런 나름 부분에서의 내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롤러코스터 국민의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뭐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하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딱 명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가 어제 흔들리는 바람에 좀 긴급하게 모셔왔고요.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가 명확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